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담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좀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중에 오전장에는 좀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불안했었고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종목 오늘은 또 5G 섹터가 좀 강했고 다만 좀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일일 천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섹터별로 순환매가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올라가는 섹터의 추격 매수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를 잘 해놔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일장에서 아직 네.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또 목표가를 터치하고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유비케어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가서 봤더니 얘가 급등을 하더니 결국 또 오후장에서는 28%까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2, 3%대였는데 방송 중에 이제 8%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목표가를 상향해서요. 12,5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15분 뒤에 본격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비트컴퓨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뭐 제 외국인 원격 진로 허용이 나오면서 비트컴퓨터는 상한가 들어갔었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28%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의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도 뭐 2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당연히 12,500원을 돌파해서 13,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리고 15분 만에 27%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은 좀 뉴스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일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그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수익 챙기신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방송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또 김준호 매니저가 말해주고 있다시피 일일 전화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요즘 같은 때에 투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이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노메트리가 또 이렇게 4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비트컴퓨터랑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이 말씀드렸던 게 또 이노메트리예요. 뭐 국내 엑스레이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아기업의 후속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 그리고 미래차 관련해서 섹터에 바람이 불었을 때 이노메트리는 아주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목표가 터치하고 수익이 난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렸었고 정고점을 이번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표가를 21,500원 잡아드렸는데 장중에 21,400원, 뭐 한호가가 좀 모자랐는데요. 제가 익저가를 다시 잡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익저가를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원을 종가상 이탈 시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신고가 부근이에요. 신고가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000원을 목표가를 다시 잡고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어 익절가 잡아주셨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바렉스도 이렇게 쭉쭉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전일 시장이 불안했어요. 시장이 굉장히 조정이 컸었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제 아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국내 건강식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었고 코로나 이후에 국민 건강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36,0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36,8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익절가를 잡아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홀딩 중이신 분들은 35,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고가인 36,850원, 37,0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돌파를 다음 주 초에 못한다 하면은 그냥 전량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바렉스까지 리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목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아도 목표가를 터치하는 종목이 나와서 달릴까 말까를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달려볼 섹터는 어떤 게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조선 기자재 섹터입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 네. 저희가 이전에 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조선주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네. 조선 기자재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카타르 백척 LNG선 수주 이후에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섹터에서 가장 개별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선제를 말씀드리자마자 이틀 동안 2연상이 들어가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그런 조선선제와 같이 개별 모멘텀이 아주 확실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비보호다. 종목별, 선별 작업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섹터 전반적으로는 비보호 의견 주셨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2의 조선 선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KF입니다. 네, 케이프.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서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KF를 들고 온 이유를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KF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카타르 백척 수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모잠비크, 러시아, 나이지리아에도 추가 수주가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KF가 이제 실적 또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개별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제2의 한직칼이다. 대한항공과 KCGI 강선부 펀드가 계속해서 지분 경쟁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난매의 난까지 이뤄지면서 한직칼이 그때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KF도 제2의 한직칼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KF를 가져왔고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업주의 첫째 사위인 김종호 대표가 대주주가 변경이 됐었는데 변경이 템버스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템버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금 계열사인 KF 투자증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로 인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요. 왜 최대 주주 변경을 했냐면은 2대 주주가 KHI 김강호 회장입니다. 시장에서는 M&A 귀재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부를 이뤘어요. M&A로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지분 경쟁이 3월부터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KF투자증권 대표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냐 하면은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KF투자증권이 전신이 LIG 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투자 M&A 관련해서 또 잔뼈가 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IH 김강호 회장과 그리고 또 KF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F 창업주가 이제 아들이 없고요. 딸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전에 회장이 김종호 회장이 첫째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과 또 대주주 간에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째 딸 차녀와 그리고 KHI 김강호 회장에게 어느 정도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소문도 시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이 KF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조정도 충분히 나왔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KF를 제2의 한직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2의 한직칼이 될 수 있는 그런 최대 주주 간의 관계들을 좀 설명해 주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간 봤던 종목들과는 조금 달라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라든지 시장의 트렌드의 섹터가 조금 주도 섹터가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제2의 한진칼처럼 지분 분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강호 KHI 회장이 왜 KF에 눈독을 들이고 있냐면요. KF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사인 KF 투자증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많은 투자회사와 사모펀드 회사를 30여 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F를 인수함에 있어서 또 금융사업까지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고 KF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 또 엔진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KF를 인수함에 있어서 오히려 금융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KF의 지분 경쟁이 계속해서 점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케이프가요, 현재도 주가가 1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8% 상승세였는데 네. 3,7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또 LNG, 카타르, 백척, 수주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선제랑 KF는 개별 이슈로도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한번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3,7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4,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전일과 같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4,2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돌파 시에 4,5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3,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그 저점 라인대를 손절가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지금 이제 지분 경쟁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반납을 했고요. 최근에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악재도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가격이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일단 4,200원으로 상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돌파 시 4,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4,2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요. 케이프 이야기를 하니까 좀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김규홍님께서 케이프 적자 회사인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10년 동안 불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 이번에 카타르 LNG선 백척 수주 이후에 뭐 계속해서 뭐 나이지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잠비크, 러시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 컨센서스 상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컨센서스를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주가는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그리고 뒷받침될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는 거지 이미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미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적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거의 적자보다는요.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을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케이프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급등이 나와서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 볼까요?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네. 예, 게임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시장에서도 가는 네. 종목만 좀 가고 있는데 그쵸. 게임주 지금 타이밍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게임주 우리가 좀 볼 종목이 또 있을까 봐요. 네, 일단 뭐 포스트 코로나, 또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계속해서 게임주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하고요. 또 중국 판호 개방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달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게임주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바로 플레이 위드입니다. 플레이 위드 네. 정말 김준호 매니저가 선택한 종목 중에서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대장주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대장주는 아니고요. 대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일단 구글 순위 네. 2위 업체입니다. 네. 리니지 다음으로 2위 업체이기도 하고 2위이기도 하고요. 또 윈스토어 매출은 또 5위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새롭게 나올 CLM 국내 서비스도 모든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판호 개방과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 코로나 사태가 제2의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됐을 때 오히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종목이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좀 매수가가 언제부터인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위드 매수가 현재가가요. 12,800원 정도인 걸로 지금 확인이 네. 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 12,900원입니다. 네. 10%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900원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다고 보고 네. 일단 플레이위드에 대한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최근에 제가 미스터 블루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웹툰 관련해서 플랫폼 업체이기도 하지만 또 에어스레드 자회사가 이제 게임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렸었고 또 최근에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1선 부근입니다. 주가적으로 21선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일단 14,000원을 잡아드렸어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14,00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15,000원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11,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레이위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300원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 알려드렸거든요. 케이프와 플레이위드 말하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 괜찮을까 하시는데 한번 저희가 흐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오늘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전에도 저희가 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오늘도 JDK님이 한국 화장품 제조 리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미 한 몇 달 됐죠. 그 전에도 리뷰를 좀 짚어드렸었고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한국 화장품 제조 아직까지도 덜지 못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김준호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요. 무료 방송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오늘 장 마감 후에 있나요? 오늘 장 마감 방송 4시에 있으니까요. 4시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말씀드리겠고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프와 플레이위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마감 방송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일 아침에 시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면 아침마다 시황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